저희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해커스 공무원 국어의 국어과의 신민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여기 시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완전히 정말 처음,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특이하든가 아니면 시험 대비 그런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공무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무원 수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국어 쪽 같은 경우에서는 맨 처음에 공무원 국어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 맨 처음 배우는 건 어법입니다. 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문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문법을 배우셨을 텐데 일찌감치 수능을 보신 분들은요, 일찍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이 94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 근래 한 1, 2년 된 정도의 수능 보신 분들은요, 문법을 그래도 좀 공부하셨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게 5년 이상, 3년 이상 졸업한 3년,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3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문법 부분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수능 부분에서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 새로 오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배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왜요?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문법 배워놓고 다 알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뭐요? 맞춤법이요. 중학교 때 절대로 맞춤법 안 배웁니다.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받아쓰기 초등학교 때 했던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옵니다, 맞춤법들이.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법이라는 것, 문법이라는 것은 이해도도 약간 있지만 여러분 모두 있다. 성실도 문제입니다. 맞춤법은 더더욱나나 성실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어 쪽에서는 뭐냐, 얼만큼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해력의 문제가 별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언어 일반이 아니라 발음 부분입니다. 발음.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는 거 정확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기 발음 믿고 수업 이거 쓰시면 절대로 다 틀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발음한 스타일대로 가시면요,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뒤에다가 제가 시간 조금 드릴 텐데 이거 먼저 보실게요. 요것들 있어요. 요거요, 요런 거. 밟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잔디를 밟지 마세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밟지로 말합니다.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틀렸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외워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셔야지 절대로 자기 발음 믿지 마세요. 이거 할 때 제가 정말 웃긴 게 그냥 푸세요. 그러면 다 혼자 뭐 하고 계시냐면 밟지 이거 쓰시고 말다 이거 다 틀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발음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발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쪽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받침하고 관련된 얘기들만 할 겁니다. 받침하고 관련된 얘기들만 지금 처음부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무원 국어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 첫 시간 기본반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기초나 기본반으로 딱 들어오셔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언어의 특징에서 전반적인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이 끝소리 기칙이라고 그래요. 음절이 모르는 거, 음절이 뭔지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음절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한글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한음절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쵸? 이게 한음절이에요. 얘가 한음절이에요. 이걸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씩이 한 음절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음절의 끝소리요. 끝소리. 여기요. 받침.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음절 요거 글자 하나 끝소리 요거의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절이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에요. 받침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받침 규칙이에요. 그래서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뭐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헛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헛받침이 있고요. 겹받침이 있고요. 쌍받침이 있어요. 받침이라고 하는 게 헛받침이 있고요. 겹받침이 있고요. 쌍받침이 있어요. 와, 이런 게 있단 말인가? 이것도 처음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헛받침이라는 건 뭐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 나온 거. 그쵸? 그래서 막 솥 이런 거요. 이런 거. 솥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닭 이런 거예요. 받침이죠. 뭐요? 다른 거 두 개 들어간 거. 이게 겹받침이에요. 다른 거 두 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쌍받침이라는 거 뭐가 있는 거냐면 밖에 갔다 똑같은 거 두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헛이고 겹이고 쌍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발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쪽은 겹받침입니다. 가장 잘 나온다라고 말한다면 겹받침 얘가 가장 잘 나와요. 얘 발음해보세요. 설마 얘 발음해보세요. 닭이죠. 우리 다 같이 닭이라고 하면 닭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달 먹으러 가자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맞죠? 바로 이 발음이에요. 앞에 거 발음할 것인가 뒤에 거 발음할 것인가 이게 겹받침 쪽이고요. 우리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두 개 같이 발음 안 합니다. 닭 이렇게 써놓고서는 달닭 이러지 않아요. 그쵸? 달닭 먹으러 가자. 달닭. 오늘은 달닭이 땡겨.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뭐를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맨 위에 헛부터 가도록 할게요. 헛부터. 그러면 헛받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음들 제가 쫙 써놨습니다. 자음 못 쓰시면 안 됩니다. 쌍기역 이런 거 다 빼고 얘네들 가셔야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쓰시고 그 다음부터 못 쓰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쓰셔야 돼요.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뒤가 안 되시더라고요. 뒤가. 이거 쫙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전체가 뭘로 쓸 수 있어요? 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거 뭐가 있냐고요? 히읗 이렇게 있잖아요. 히읗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읍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읍다 내가 시를 읍다. 아이고 니을 비읍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서 피읍 얘도 마찬가지예요. 피읍 이런 것들이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자음들은 뭘로 쓸 수 있다? 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뭐 배운다고요? 발음 배우는 겁니다. 발음은 다 쓸 수는 있는데 불구하고 발음은 이 헛들의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단 여기서 몇 가지만 발음이 됩니다. 몇 가지만 발음이 돼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얘네들이요. 이거 이렇게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외우시는 게 바로 이걸 외우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옷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옷이 예쁘다. 옷 이렇게 써요. 그런데 발음 어떻게 되는 거냐? 발음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이게 첫 번째구나. 쓸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는데 발음되는 건 다른 애들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얘네만 쓴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만 발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쓰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얘입니다. 얘입니다. 시옷은요. 뭘로 발음돼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잘 보세요.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게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옷 라인들은 다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디귿으로 발음하고요. 얘도 디귿으로 발음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 그 다음에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 얘는 비슷한 거 따라가세요.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역이죠. 기역이기 때문에 기역 따라가면 돼요.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얘는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뭘로 발음될까요? 비읍이요. 그렇죠.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그 다음 얘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 주의하셔야 돼요. 히읗은 뭘로 발음될까요? 디귿으로 발음돼요. 이응이 아닙니다. 이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발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다 쓴 거 솥단지 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발음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발음돼 요걸 쓰는 거예요.
하셨죠?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아래다 써놓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표음들이다. 대표음들이다. 대표 발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하, 비슷한 거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써놓은 얘네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얘네만 쓰인다는 걸 외우면 되겠구나. 외우는 방식이요. 이게 저희 공무원 국어에서 책을 딱 받으시잖아요. 깜짝 놀라십니다. 엄청 두꺼워요. 이게 말이 된단 말이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보통 이제 3권을 여러분들이 빼셔가지고 굉장히 심각한데 3권이 한자예요. 한자는 나중에 외울 거야.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쪽에서 안 나오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그걸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암기력이 좋으신 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외우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암기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말 고마우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외웁니다. 그녀 다리만 보여.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외웁니다. 헛받침은 어떻게 하느냐? 그녀 다리만 보여. 얘네만 받침의 발음으로 나온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걸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녀 다리만 보여. 아시겠죠? 이거 아마 남자 학교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 남자 고등학교나 뭐 이런 학교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 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다 막 써놨네요. 제가 막 써놨어요. 이거 부억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부억 발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발음이요. 그쵸? 그 다음에 꽃 이거 발음 어떻게 될까요? 꽃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 여기 써놓은 거 보세요. 난난난난난난난 그쵸? 난리 났어요.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다 발음이 얘는 그대로니까 이거 발음되니까 그대로 얘는 디귿 얘는 디귿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쌍발음 쪽인데 얘도 디귿 발음되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다 디귿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으로 해가지고는 표기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다 똑같은 거예요. 얘까지도 다 똑같잖아요. 난난난난난다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식이겠구나. 얘네는 원래 쓰이는 거니까 그냥 법하고 방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 어떻게 써요? 얘 발음되는 거 말씀하세요. 어떻게 돼요? 히읗 이렇게 발음되겠죠? 디귿으로 발음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 된 거예요. 얘는 발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비읍으로 발음되겠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헛받침이다. 모든 거의 기본입니다. 모든 발음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겹받침들입니다. 여러분 겹받침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가 이렇게 닭같이 받침에서 지금 뭐가 돼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르죠? 다른 게 지금 두 가지가 서로 있죠? 이랬을 때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받침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앞에 거 발음하냐 뒤에 거 발음하냐 한 가지만 발음이 돼요. 딱 하나만 두 개가 동시 발음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발음돼요. 그럼 앞에 거 할 것이냐 뒤에 거 할 것이냐 예 문제거든요. 이쪽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얘가 저기다 여기다 써놨어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피읒, 니을 시옷 등등등등 써놨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불구하고 얘네들 있죠? 얘게 써놓은 것들이요. 다 첫 번째 발음이에요. 우리나라의 겹받침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 앞에 거 발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품삯을 준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시옷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없다 나는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게 업자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거 쓰인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얘가 있죠? 넓다 라고 하는 거 뭐야? 운동장이 넓다 이렇게 발음해야지. 운동장이 넓다 운동장이 넓다 진짜 넓다 걔 이상한 애입니다. 운동장이 넓다 따 발음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거 따 발음 쪽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받침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발음됩니다. 넓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거 발음하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발음되는 것만 가세요. 왜요? 두 번째 거 발음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거 발음되는 거 첫 번째 거 발음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첫 번째 거 발음돼 라고 하는 걸로 가시고 두 번째 게 별로 없으니까 두 번째 거 발음되는 것들을 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세 번째에 써주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책에 막 정리된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리을 라인들이 꼭 문제가 돼요.
문제아들이 다 니을 쪽에 있어요. 니을 쪽에. 니을 쪽에 있어요. 니을 세 가지 애들이 문제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아들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해요? 미음, 기역, 피읍이에요. 얘네들이 두 번째 거 발음되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되는 거고요. 담다가 되는 거고 읍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방식입니다. 니을들은 다 똑같은 거니까 뒤에 거만 외우면 되죠?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었느냐? 우리 여태까지 저랑 같이 수업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렇게 외웠어요. 막가파예요, 막가파. 막가파, 막 나가는 애들이라고요. 막가파 아세요, 혹시? 모르시면 이상한 게 아니지. 모르시면 옛날 분이 아니신 거지. 그렇지. 옛날에 지존파 있었어요. 지존파. 막가파 있었고요. 지존파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뭐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육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이렇게 다 잡아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토막 막 이런 거 내는 거는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토막 내고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 왜 먹었냐고 그랬더니 무슨 뭐라죠? 뭐 용기를 뭐 가다듬기 위해서 먹었나? 하여간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지존파 다 사형당해서 죽으셨거든요. 저희 사형 문화가 없는데 불구하고 거의 없어요. 지금은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흘렀더니 그 지존파들을 그대로 따라서 막가파 분들이 또 파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파 막 있었죠. 불바다파, 피바다파 뭐 없으셨어요? 저만 있었나요? 저희 학교만? 있는데 분명히 왜 없는 척 하세요? 그래서 막가파를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막 이렇게 사람들 납치하고 그랬던 파가 있습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미워서 그랬다라고 표현했어요. 막 나가는 파라고 그래서 막가파요. 우리한테 막가파 얘네예요. 우리한테.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가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막가파요 막가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신다고 한다면 막가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야 걔랑 나랑 닮다 닮다 아니죠? 어머니랑 나랑 닮다예요. 닮다. 따자는 발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닭 먹으러 가자. 닭을 먹어야죠. 그쵸? 그래서 뒤에 거 발음이에요. 다 막가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는 뭐가 있느냐? 읍다요. 시를 읍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세요? 얘가 나왔죠. 이거죠. 이거 그대로 냅두시면 안 되죠. 왜요? 뭘로 가요? 그렇죠. 비읍으로 가야죠. 왜요? 모든 헛받침. 이거 발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발음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이걸로만 간 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쵸? 피읍은 발음이 안 되니까 다시 비읍으로 가야죠. 헛받침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읍다 이렇게 발음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발음되는 거구나. 이게 막가파입니다. 아셨죠? 이게 막가파예요. 됐습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은 양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요것들에서 이제 2번하고 4번은 제가 남겨놨는데 2번 4번을 왜 남겼느냐 1번의 예외조항이 2번이고요 1번에서의 예외조항이 2번이고요 3번에서의 예외조항이 4번으로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의 예외조항이다 라고 말한다면 뭐가 되느냐 항상 리을라인이죠. 뭐요? 리을 비읍이요. 리을 비읍이요. 가장 중요한 애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애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얘기할게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운동장이 넓다. 기억나시죠? 운동장이 넓다. 앞에 거 발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거 앞에 거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넓다. 운동장이 넓다.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용적으로 딱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는 니을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니을 비읍인데 얘는 원래 앞받침을 갖다가 앞발음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니을 비읍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거 발음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단어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굳어진 단어들이다. 근데 그렇게 굳어진 것 같진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네들이에요. 밟다. 보이십니까? 밟다요. 밟다가 아니라 밟다요. 잔디를 밟다. 우리 안 그래요. 잔디를 밟다 이렇게 말하지. 특히나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이 뒤에 뭐가 들어가던 간에 얘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잔디를 밟지 마세요. 잔디를 밟고 가세요. 잔디를 밟다. 밥이에요.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느냐. 여기 발음들을 제가 써드리려고요. 넙죽하다. 이거와 얘랑 비슷한 단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쪽으로 갈게요. 넓적하다, 넓적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헷갈리니까 앞에 거 아래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넓둥굴타, 넓둥굴타 얘네들입니다. 얘네 네 단어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들은 무슨 단어들이냐? 두 번째 거 발음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발음할게요. 밥다, 밥다, 밥고, 밥지 아주 중요합니다. 발지 아닙니다. 밥답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로 발음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넙 여기까지는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른 발음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넙죽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른 발음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받침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건 얘기 안 할게요. 얘는요 똑같아요. 넓적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얘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넙둥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높둥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밥다,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타. 밥다, 넓죽하다, 넓둥글타. 그 다음에 넓적하다 라고 하는 거 얘네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 발음해볼까요? 요거 발음하고 관련된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요거에 저희가 막가파의 예외조항이라고 그랬죠. 막가파의 예외조항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뭔가냐 중간 겁니다. 닭이요 닭. 닭 쪽. 중간 거 있죠. 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었냐면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둘째 아이들이 요즘에 3명 난 집안도 별로 없지만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중간 애들이요. 중간 애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좀 안 돼요. 첫째한테 치이고 막내한테 이렇게 치이고 해가지고 성격이 더럽거나 아니면은 성격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관심 받는 방법을 안답니다. 그쵸? 얘도 관심 받고 싶어요. 얘도 관심 받고 싶어요. 막가파에서 가짜입니다. 얘 어떻게 되느냐? 니을 기억이에요. 니을 기억이 뒤에 기억을 만나면 이 니을 기억은 원래 기억 발음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뭘로 발음나? 얘는 이렇게 할게요. 얘는 뭘로 발음나요? 리을로 발음나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얘예요. 물이 맑다. 물이 맑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읽다. 글을 읽지.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제 발음 믿으시면 안 돼요. 제 발음을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제 발음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와 요것을 한번 가보겠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그냥 니을 기억은 뭘로 간다고 해서 막가파, 가짜잖아요, 가짜. 막가파,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으로 발음되는 게 맞아요. 기억으로 발음되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얘는 기억 발음하는 거예요. 막다예요. 여태까지 잘못 발음하셨다고 한다면 다 틀린 겁니다. 물이 막다예요. 맑다 다 틀려요. 물이 막다예요. 아시겠죠? 그쵸? 기억이니까 원래 발음대로 가면은 맞죠? 그 다음에 얘도요. 글을 기억이니까 글을 읽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다. 그 다음에 글을 읽지 말아라. 글을 읽지 말아라. 아니라 읽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뭐 나오면요. 기억자 나오면 뒤에 기억자 나오면 보세요. 니을 기억 뒤에 기억자 나왔죠. 보이세요? 니을 기억 뒤에 기억자 나왔죠. 맞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는 기억자가 나오는 순간 기억 앞에 있는 것을 기억으로 발음하지 말고 요 앞으로 발음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음되냐면 요걸로 발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가파로 발음하지 말고 앞으로 발음하래요. 뭐가 돼요? 맑고 이렇게 돼요.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요. 어떻게 가느냐? 막가파죠? 막가파인데 뒤에 기억 안 나왔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억하세요. 막가파 뒤에 기억 나왔죠? 막가파 뒤에 기억 나왔죠? 이거 우리 이제 제가 수학을 정말 못했지만 수학을 우리 여기서 동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2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지우죠. 그쵸? 우리 지워요. 똑같은 거 나왔어요. 지워요. 리을밖에 안 남죠? 맑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니을 기억만 생각하시는 거. 니을 기억 막가파 읽다. 기억 없구만 읽다. 그 다음에 막가파 가가가 기억 없구만 읽지. 근데 막가파 기억 오케이 지워 읽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다른 거 해볼게요. 물이 묽고 물이 묽지. 야 그게 반죽이 묽지 않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래 거 해볼까요? 막가파 가짜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니을 기억이에요. 뒤에 기억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발음해요? 묵지. 그쵸?
밀가루 반죽이 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에 거요. 리을 기억 중에 또 기억 나왔죠.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지우세요. 어떻게 돼요? 묽고. 그쵸?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겹받침 전체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이 이런 식이구나. 그러면 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세요? 얘 문제 풀 때 얘가 마지막입니다. 뭐가 마지막이에요? 얘가 마지막이죠. 이거는 뭐 어차피 첫 번째 거니까 다니까. 그러면 방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뭐부터 찾으세요? 얘요. 이 단어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어 4개니까 무조건. 1번. 이 단어들을 먼저 확인한다. 다음에 2번. 얘네 두 개 같이 간다. 막가파와 거기에 가 뒤에 기역자 붙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아니면 나머지 다 첫 번째 걸로 발음하면 됩니다. 다 첫 번째 걸로 발음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네요. 얘네들이에요. 이게 끝소리입니다. 이게 겹받침 쪽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다음 마지막 우리가 쌍받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쌍받침 쉬워요. 쌍받침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쌍받침이 쉽고요. 쌍받침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있대요. 2개요. 쌍기역과 쌍시옷만 발음으로 나와요. 쌍디귿 이런 발음 없어요. 받침 자체가 없어요. 그쵸? 이런 거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쌍시옷, 그 다음에 쌍기역 얘네만 받침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요? 하나 나오면 되죠, 뭐. 그쵸? 얘네는 어떻게 해줘요? 하나 나오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놔두시면 안 되죠. 뭐요? 헛받침이요. 그렇죠. 헛받침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죠. 모든 거의 마지막은 헛받침입니다. 모든 거의 마지막은. 그쵸? 제가 아까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된다. 헛받침 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다 라고 했네요. 밖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발음되는 거예요? 시옷으로 갖다 디귿이니까 잇. 그쵸? 잇 이렇게 되고 뒤에 따자 발음되는 애입니다. 따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있다. 받침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왼쪽 편에 1, 2, 3번이죠. 지금 왼쪽 편에 1, 2, 3번. 오른쪽 편에 있는 거 요거까지 하면 받침 끝이에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받침의 끝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를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 오른쪽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오른쪽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랬어요. 세상에 헛받침이 있고요. 겹받침이 있고요. 쌍받침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헛이라고 하는 거에 솥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에 뭐 있어요? 닭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쌍받침이라고 하는 거에 박 이런 거 말했어요. 얘네 다 뭐예요? 혼자 있는 발음들이죠. 혼자서 그냥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죠. 맞죠? 솥, 닭, 박 혼자서 그냥 쓰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그냥 쓰이거나 아니면 뒤에 뭐가 들어갔을 때 자음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자음이 붙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야? 솥과 닭과 치킨을 먹었다. 닭과 치킨 먹으면 똑같잖아요. 닭과 맥주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온다든가 박만 갔었다. 이런 다 나온다든가 하여간 자음이라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요쪽 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또가 뭐가 있느냐? 헛받침과 겹받침과 쌍받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뒤에 뭐가 붙었을 때 모음이라는 애가 붙었을 때가 있어요. 모음이 붙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모음에 붙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요. 아, 야, 여, 오, 요. 이게 모음이죠, 여러분. 그쵸?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런 것들이 모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음이 붙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이거 발음하면 뭐라고요? 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집어넣어요? 아, 이응자 집어넣죠. 첫 번째 부분에 초성이라고 하죠. 이 초성 부분에 이응자가 오는 건요. 이거는 없는 겁니다. 얘는 자음 이응이 붙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오는 거는 이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모음밖에.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버지라고 하죠. 요 단어요. 얘 뭐밖에 없어요? 모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단어잖아요. 첫 단어.
아시겠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건요. 얘 요거 없는 거예요. 첫 단어들이잖아요. 그쵸? 을이라고 하는 거요. 이거 없는 거예요. 왜요? 첫 단어잖아요. 첫 번째 부분의 자음들이요. 없는 거라니까요. 없으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응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에요. 이응자로 시작하는 글자들이에요. 왜? 얘가 아고 얘가 야고 이게 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붙었을 때는 달라요. 발음이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에 세종대왕께서 글자 만드셨을 때 얘 초창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안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냥 모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응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응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맨 첫 부분의 이응은 그러면 여러분 얘요. 응이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음 말씀하세요. 뭐예요? 의요. 자음 말씀하세요. 뭐예요? 이것만요. 아래에 있는 이것만 자음이에요. 얘는 없는 부분을 공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라고요. 이건 자음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는 거는. 그쵸? 마지막에 오는 거는 이응자예요. 마지막에 오는 건 자음으로 취급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자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 하더라도. 이것들이건, 이것들이건, 어쨌든. 그쵸? 이라든가 에게 이런 거라든가 안 이런 거라든가 하여간 첫 번째 이응자로 들어간 거는 다 이 부분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봐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예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거 뭐예요? 과 이런 것들이요. 과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은 뭐 가 이런 것들이요. 이거 기억이 있고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게 뒤에 붙었을 때는 혼자 있거나 솥, 닭, 밥 이런 것들이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게 자음으로 있다는 거 더 쉽게 말할게요. 이응으로 시작하지 않는 거. 시작하지 않는 거. 않는 글자. 않는 것. 맞죠? 이것이면은 요쪽 라인이에요. 근데 이응으로 시작하는 라인은요. 따로 발음이 가셔야 돼요. 따로 발음이 가시는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은 따로 발음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다 달라요. 각각. 그래서 총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일단 얘부터 할게요. 음절의 끝소리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쌍받침 여기까지는 갔고요. 이제 갑니다. 여기 헛받침이라고 하는 거 뒤에 모음 붙었어요. 이 헛받침 뒤에 모음 붙은 거예요. 그쵸? 겹받침 뒤에 모음 붙을 거고요. 쌍받침 뒤에 모음 붙을 거예요, 이제. 그쵸? 아까는 자음 붙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음 붙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 다리만 보여? 이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막가파? 이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하나씩 발음 나오는 거고요. 이거였어요. 자음으로 붙었다는 얘기는. 그쵸? 근데 이제 모음으로 붙은 거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나오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걸 하셔야지 알 겁니다.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음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함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여기서는 각각 이렇게 나오십니다. 지우고 가겠습니다. 헛받침 이렇게 갑니다. 헛받침이 있고요. 뒤에 모음으로 나오는데 겹받침이 있고요. 뒤에 모음으로 나오고요. 쌍받침이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 어떻게 되느냐? 헛받침인데 여기는 라인이 달라요.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방식이요. 잘 보세요. 하는 방식 여태까지 잘 몰라도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저 얘기구나 라는 게 보여요. 어떻게 되느냐? 헛받침이라는 거는 뜻이 존재하는 거. 혼자서 뜻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혼자서 뜻이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 애와 뜻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뜻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 모음들이란 얘기예요. 뜻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 뜻이 없는 모음이에요. 의미가 없는 모음. 뜻이 있는 모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쉬워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헛받침, 옷.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 아까 했던 걸로 그냥 발음해서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음되죠. 맞죠? 이게 호시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옷과라고 발음해 볼까요?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돼요? 받침이 똑같죠?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자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옷과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과 어쨌든 옷과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모음을 집어넣습니다. 이자 집어넣을게요. 모음으로 시작한 이 맞죠? 모음으로 시작된 거 맞죠? 이응으로 시작된 거니까. 근데 이라고 하는 게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빨의 이가 아니에요. 그쵸? 치아의 이가 아닙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거, 뭐, 이, 가, 이런 것들이죠.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조사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나 아니면 어미나 이런 걸 안 배웠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뒤에 그냥 붙는 거, 이라고 하든가, 에게라든가 이런 것들, 에게, 이게 뭐예요? 오세게, 오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은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옷 플러스 안이죠. 안과 밖 의미가 있잖아요.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쵸? 명사처럼 뜻이 있는 얘기들이죠. 다시요. 애나 애 이런 것들은 뜻이 없는 애들입니다. 옷을, 이런 것들은 뜻이 없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조사로 붙는 거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이가, 은는, 이가, 을를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은 뜻이 없는 걸로 가시고요. 이런 애들 옷, 안이라든가 옷,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옷, 우리가 만약에 안하고, 그 다음에, 위,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옷 아래,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뜻이 있는 거예요. 옷 아래. 이것도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불구하고서는 뜻이 있고, 뜻이 있죠. 그쵸? 안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디귿으로 변하는 게 자음이었어요. 근데 디귿으로 변하는 거 하지 말고 요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왔을 때는 요 라인은 그대로 따라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요? 얘가 그대로 뒤로 갑니다. 그대로 뒤로 가요. 왜? 이 자리가 없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음밖에 없다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없는 자리다 보니까 그냥 보내요, 이거를. 그래서 발음하세요. 뭐가 돼요? 옷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옷이. 얘 발음하세요.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에 이렇게 발음된다고요. 얘 그냥 보내세요. 얘는 발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발음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보내요? 오산 이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대표음으로 바꿉니다. 뜻이 없으니까 여러분 없는 집에 시집 보내요. 없는 집에 시집 보내니까 그냥 몸만 보내요. 뜻이 있죠? 있는 집에 시집 보내요. 대표로 보내는 겁니다. 대표로 바꿔요. 그러면 아까 헛받침에서 대표였어요. 뭐 있어요? 디귿이잖아요. 시옷의 대표음은 디귿이었죠, 아까. 맞죠? 그러니까 뒤로 보내세요. 얘 어떻게 돼요, 발음이? 오, 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시옷의 대표는 뭐가 돼요? 디귿이죠? 뒤로 보내세요. 오, 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옷의 반대 얘는 디귿이죠? 대표음 그쵸? 뒤로 보내세요. 오, 달에 이렇게 씁니다. 특히 이런 거요. 오달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서는 자기 발음하시면 절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발음이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게 나왔어요. 무릎 이 하지 말고 더 어렵게 무릎 아래 이렇게 가볼게요. 무릎 아래 이렇게 가볼게요. 얘 하나로 발음하고 얘 하나로 발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봤더니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나왔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만약에 무릎이라고 하는 거 무릎 그냥 혼자 나왔어요. 그러면 얘 발음 어떻게 해요? 무릎 그냥 이렇게 발음해 주겠죠 뭐. 헛받침이니까. 아니면 얘 발음 어떻게 해요? 무릎과 라고 나왔으면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무릎 그 다음 뭐예요? 과 이런 거겠죠. 과는 과가 되니까. 그쵸? 이게 바로 우리가 저쪽에서 자음 붙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자음 붙었을 때. 뭐가 혼자 있거나 자음이 붙었을 때 그냥 그대로 헛받침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갖다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라고 하는 것과 아래라는 게 있네요. 얘는 받침,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보낸다고요. 발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머니의 무릎에 누웠다예요. 근데 혼자 발음할 때 무릎에 누웠다. 그렇지, 무릎에. 틀립니다. 무릎에가 맞아요. 그쵸?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위아래가 뜻이 있죠, 여러분.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대표음. 그래서 뭐가 돼요? 비읍 뒤로 보내요. 뭐가 돼요? 무릎 발에. 쓰니까 진짜 이상하죠.
쓰니까 진짜 이상해요. 무릎 아래, 무릎 아래, 무릎 아래, 발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요대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하, 다시 이쪽으로 쭉 오세요. 헛받침 뒤에 뭐가 붙었는지예요. 갓, 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나지?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쵸? 이응으로 시작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은입니다. 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은 있는데요. 금, 은, 동, 은. 이은 아니에요. 그쵸? 은는이가 은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발음하세요. 뭐가 돼요? 가, 그 다음 뭐예요? 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가볼까요? 얘 의미가 없어요. 이라고 하는 게 발음하세요. 뭐가 돼요? 나, 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발음하세요. 뭐가 돼요? 부어, 키가 됩니다. 부어, 키. 부어기 틀려요. 부어, 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다 발음 잘못하고 사시는 거란 말이죠. 그룹 부어, 키. 부어, 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 발음하세요. 얘 어떻게 돼요? 꼬. 자, 그렇죠? 얘 을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꼬, 칠. 그쵸? 이거 했던 거네요. 얘 어떻게 돼요? 무릎에 누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의미 없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얘네가 힘든 거죠. 뭐 실질형 토소라고 하는 게 바로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다의 뜻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 붙여서 발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 발에라는 게 뜻이 있네. 얘도 앞, 뒤 뜻이 있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가 없다. 되게 슬픈 거고 사과가 있다. 좋은 거잖아요. 뜻이 있는 유치했어요. 어쨌든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얘 있는 겁니다. 웃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 있는 거고요. 아래 있는 겁니다. 뜻들이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단어로서 우리가 하나의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립했을 때 뜻이 있어요. 갈게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연음할 건데 쫙 뒤를 보니까 얘 빼고 나머지를 딱 보니까 나머지 전체를 봤더니 뜻이 있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요? 대표형 디귿으로. 그래서 뭐가 돼요? 바다래예요. 바다래. 바다래 내가 뭐를 갖다가 심어놨어.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얘를 갑니다. 얘 더 이상해요. 얘 두 개 합가보는 갑니다. 얘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받침에 뒤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 대표음으로 바꿔야죠. 대표음으로 바꿉니다. 뭘로요? 비읍이요. 그 다음에 보내는 거야. 보내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 앞에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요? 느, 그 다음 뭐예요? 밥. 여기 아래는 있네. 그렇죠. 비읍 가야죠. 왜요? 음절이 끝소리 그대로 또 해줘야죠. 그쵸? 음절이 끝소리 또 해주는 거잖아요. 느밥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비읍으로 가야죠. 그래서 느밥 이렇게 해야 돼요. 느밥, 늪앞 이게 아닙니다. 느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맛없다예요. 맛없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맛없다. 여기서 얘입니다. 있다 없다 얘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요것은 대표음 시옷의 대표음 뭐라고요? 디귿이요. 외우세요. 옷이라고 하는 거 디귿입니다. 디귿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더 여기까지 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비읍시옷이 나왔어요. 비읍시옷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비읍시옷인데 뒤에 뭐 나왔어요? 자음이 나왔죠. 그쵸?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이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나왔으니까 얘네는 대표음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쵸? 얘네는 하나만 끌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음으로 얘네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비읍시옷은 뭘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앞에 거죠. 막가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밥다, 넙둥굴다, 넙죽하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막가파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읍으로 나오는 거죠. 요렇게 마덥 따예요. 따 발음되는 거 그냥 다 따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적으로는 이거는 다른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헛웃음이요. 최고 라인드죠. 이게 최고입니다. 헛웃음은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셔야죠. 우리는 앞부터 가요. 뒤부터 가지 않아요. 앞부터 발음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앞부터 발음해서 가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헛웃음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옷을 제가 잘 보세요. 이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어요. 시옷을 제가 딱 봤어요. 보자마자 디귿으로 바꾸고 싶어요. 맞죠? 디귿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 자음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를 봤어요. 모음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무조건 디귿으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디귿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는 혼자 나오거나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 나오거나
자음과 같이 있을 때만 디귿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응이잖아요. 이응으로 시작됐으니까 이게 나머지 것들이 요 단어 뒤에 나머지 것들이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전체.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요거 첫 번째 나머지 전체. 나머지 전체 봤더니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이라는 게 뜻이 있어요? 있죠. 웃다 울다.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바꿔요? 디귿으로 바꾸셔야죠. 바꿔서 뒤로 넘기죠.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디귿으로 바꿔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받침에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시옷이 받침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또다시 디귿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뒤에 봤더니 뭐가 있나요? 이응으로 시작했어요.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다시 이응 라인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 봤더니 아까 남은 게 웃음이니까 의미가 있지만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음밖에 없어요. 먹음. 그 다음에 내가 먹음, 그 다음에 음자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화 만들어준 거밖에 안 돼요. 이 음은 소리의 높이의 음낮이 이런 게 아닙니다. 명사 만들어주는 의미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헛웃음. 이게 답입니다. 헛웃음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되셨죠? 다음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위가 의미가 있죠? 얘를 디귿으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로 보내요. 꽃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아까 했죠? 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를 비읍으로 바꿔요. 뒤로 보냅니다. 무릎 아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되셨겠죠? 오케이. 얘네들이었습니다. 헛받침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말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똑같기 때문입니다. 겹받침은요. 자음에서 힘든 거지 여기서는 쉽습니다. 겹받침도 똑같아요. 겹받침도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겹받침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할게요, 여기서. 닭을 보이시죠? 모음으로 시작한 거. 그쵸? 의미 없는 거. 받침 뒤에. 그쵸? 그 다음에 겹받침이 있는데 불구하고서는 의미 있는 거 닭 아래 이렇게 써볼까요? 닭 아래 달걀이 있다. 요거 전체를 발음하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얘를 갈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의미가 없죠. 뭐 하라고요? 요 자리 비은 자리죠. 뭐예요?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고요? 어떻게 보내요? 그대로 보내라고요. 근데 그대로 보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이런 글자 없어요. 그쵸? 두 개를 다 보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보내긴 보내는데 뭐밖에 뒤에 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만 보내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고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근데 뒤에 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엄청 많이 틀려요. 뭐가 돼요? 앞에 건 남기고요. 뒤에 것만 보냈어요. 뭐요? 닭을이 됩니다. 닭을 먹는 거예요. 닭을 먹는 거예요. 닭을 먹는 거 틀려요. 이게 남습니다. 달글이에요. 우리 평소 때 발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래에 있는 거 얘는 볼게요. 얘는 얘가 의미가 있죠? 그럼 얘가 대표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 대표음 말씀해보세요. 얘 대표음 뭐예요? 막아파요? 기억이죠? 그러니까 대표음이 기억이죠? 대표음을 보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아까는 뒤에 것만 그냥 보내는 거 두 개 다 보내면 이상하니까. 근데 지분 같은 거는 얘 대표음은 기억이에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대표음을 보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다가래요. 다가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해볼게요. 넓이에요. 넓이. 여러분 넓이에요. 이자라가 나왔는데 겹받침이네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 다 보낼 수가 없죠 지금. 그쵸? 그냥 보내야 되는데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발음하세요.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비 이렇게 되겠죠. 넓이. 뒤에 것만 보내니까 뒤에 것만. 그쵸? 두 개 다 보내면 이상하니까 얘는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애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거 가야죠. 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려운 거 말고 닭 앞에 할게요. 닭앞이라고 하는 거 할게요.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가겠습니다. 닭앞. 얘네를 같이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의 대표 뭐죠? 기억이잖아요. 대표음을 보내니까 여기는 자리가 없어야 돼요. 대표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닫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다갑. 이렇게 됩니다. 다갑. 써놓으면 진짜 많이 이상합니다. 써놓으면 진짜 많이 이상해요. 반드시 이걸 갖다가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올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시옷이 갈 때는 된소리 발음해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가셔가지고 된소리가 뭔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을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 없죠,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발음하세요. 말씀하세요. 뭐가 돼요? 가. 그 다음 뭐예요? 갑. 여기까지 살아야죠. 맞죠? 이것만 보내야 되니까 그 뭐가 돼요? 쓸. 근데 이게 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옷일 때 같은 경우에서는 시옷일 때만 시옷을 뒤로 보낼 때만 쓸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값을 이렇게 되는 건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뒤에 것만 보낸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값을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닭을 이라고 하는 거 해봅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것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닭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닭을. 그 다음에 이해할게요. 앉아. 겹받침 뒤에 아라고 나왔습니다. 아, 의미 없죠? 앉다, 앉고, 그냥 혼자 나온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세요. 어떻게 돼요? 안.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이죠. 그 다음, 요게 아래 걸로 갈게요. 최고 난이도입니다. 다가페라고 했을 때, 요거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앞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얘를 뭐예요? 대표용, 기억으로 바꿔서 간다고요. 어떻게 돼요? 다. 그 다음, 가. 그 다음, 여기 비읍이에요. 근데 뒤에 봤더니 모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패, 다가패 이렇게 됩니다. 다가패. 이게 나올만 해요, 이거 문제. 그 다음 값있는 얘가 값어치. 어치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치라고 하는 것도 값어치, 무슨 뭐 어치 이게 자체가 명사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있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갑니다. 값어치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의 대표음 비읍 뒤로 보냅니다. 가, 버, 그 다음 뭐예요? 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값어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쵸? 값어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값이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 발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값있는, 값있는 이거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있다 없다. 제가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있다 없다는 분명히 사과가 있다, 의미가 사과가 없다. 분명히 의미 하나의 부분은 추측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쓸게요. 가에다가 얘네 대표원 비읍 시우의 대표원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비읍이죠. 의미가 있는 거니까 대표음을 만들어서 대표음을 뒤로 보내요. 여기까지는 되시겠어요? 되실 수 있겠죠? 그쵸? 됩니다. 그 다음 갈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쌍시옷이에요. 쌍시옷은 뭘로 발음돼요, 여러분? 쌍시옷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뒤에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아까 쌍받침 그대로 가셔야죠. 뭘로 돼요? 시옷이고 시옷이 디귿으로 가잖아요. 맞죠? 얘 디귿으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가, 빈, 는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정말 어렵죠? 갑있는입니다. 갑있는 마지막 이 부분은 뒤에 가서 하시는데 자음동화입니다. 비음화라고 할 수 있는 자음동화 부분이니까 여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되셨죠? 요것들입니다. 얘네들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쌍받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쌍받침. 그래서 쌍받침. 맛있다 멋있다. 이해해야 됩니다. 맛있다 멋있다 이해할게요. 맛있다 멋있다. 얘네는 따로 빼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빼내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맛있다. 그대로 가볼게요. 아래로 쓸게요. 맛. 있다. 있다 없다는 의미가 있어. 그렇군. 그러면 얘는 뭘로 바꿔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표음으로 바꿔야죠. 대표음으로 바꿀 겁니다. 대표가 뭐예요? 디귿이요. 뒤로 보내야죠. 대표음으로 바꿔서 보세요. 마. 그 다음 뭐예요? 디. 쌍시옷은 뭘로 되죠? 디귿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따 발음돼요. 발음하세요. 맛있다.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왜요? 떡볶이가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가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이거 발음도 맞지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발음들을 뭘로 많이 해요? 그냥 시옷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시옷을 그냥 보내요. 이거는 원래 이게 뜻이 없을 때만 그냥 보내야 되는데 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맛있다도 인정을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맛있다, 멋있다만 시옷자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맛있다, 멋있다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것도 표준어고 이거 표준 발음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맛있다 그러면은 웃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친구가 야 이거 정말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면 그럼 표준어 잘 쓰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냐 너 이게 아니란 말이죠. 맛있다 이게 맞아요. 지금 가시면서 뭐 오뎅이라도 하나 드신다고 하다면 갑자기 왜 오뎅이에요? 근데 오뎅이라도 하나 드신다고 한다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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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각하세요. 응?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다 똑같아요. 어차피 맛이나 멋이나 요것만 요거니까 요거밖에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멋있다. 쟤는 참 멋있다 멋있어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멋있다 둘 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요거는 봐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뒤에 자음동화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받침 형식 형태소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쌍받침은요 뒤에 의미가 없는 것밖에 안 와요. 쌍받침은요 뒤에 의미가 없는 것밖에 안 와요. 이거 이런 것들 의미가 없는 것밖에 안 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쉬워요. 그냥 보내요. 둘 다. 그냥 보내세요. 똑같이. 뭐요? 까까 까까 이렇게 돼요. 이거 써놓으시고 이거 바꾸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머리를 깎아 근데 깎아 이렇게 써놓고 뭔가 이상한 거야. 깎아 깎아 가까 가까 까까 까까 혼자서 막 카카 막 별거 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이렇게 쓰세요. 이게 이렇게 쓰세요. 카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까까 아닌데요? 그랬더니 까까 칸데요? 그러니까 깍한데요? 그랬더니 그런가? 막 이러요. 못 읽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이상하게 읽으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깎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보내세요. 이거는 뭐가 돼요? 박해. 이게 되는 거예요. 박해. 그대로 보내세요. 뭐가 돼요?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쌍받침 정말 쉽죠? 쌍받침 정말 쉬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자음동화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했는데 자음동화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윗부분 표 있죠? 표 있죠?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면 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긴 하지만 일단 한번 써보세요. 발음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쫙 다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2, 3분 정도 드립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 모음이 왔는지 이거요. 모음이 온 건지 아니면 자음이 온 건지 모음이 왔다는 것은 이응으로 시작한 거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발음상 표기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가느냐? 여기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끊었죠, 지금.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갑니다. 뭐냐면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요? 모음이 있는 거는 모음이 있는 것끼리 공부를 쫙 쓰는 게 낫죠. 그쵸? 그 다음에 자음이 있는 건 자음이 있는 것끼리 쓰는 게 낫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뒤에 있는 거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하나도 없나요? 그쵸? 이응자로 시작했는데 이응자로 시작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위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있어요? 있습니다. 뭐 있어요? 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제가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얘가 있습니다. 얘가. 근데 아가 있네요. 근데 쌍받침인데 뒤에 아예요.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의미 없는 건 그대로 보냅니다. 그대로 보내요. 뭐요? 까까. 얘는 의미 없어요. 어라고 하는 거 쌍받침들이죠? 그대로 보냅니다.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보냅니다. 나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의미가 있어요. 위아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대표모로 반을 보냅니다. 치읓의 대표 뭐예요? 디귿입니다. 디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꼬, 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꼬, 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에서 맛있다 있어요. 맛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요? 디귿으로 바꿔서 뒤로 보냅니다. 뭐가 돼요? 마디. 그 다음 쌍시옷이 나왔죠? 디귿 맞죠? 그쵸? 시옷자 이게 쌍시옷이 시옷자로 가고 시옷자가 디귿자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여기 따자 맛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수업했습니다. 뭐요? 맛있다 됩니다. 둘 다 돼요. 맛있다 맛있다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 아가 있습니다. 얘 어떻게 돼요? 쪼. 그 다음 뭐예요? 차. 그렇죠? 바다래 있어요. 바다래. 바다래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아래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아까 했던 겁니다. 얘 뭘로 바뀌어요? 디귿이요. 뒤로 넘겨요. 뭐 돼요? 바다래 이렇게 됩니다. 맛없다 갈게요. 있다 없다 의미 있어요. 여러분 맛있다는요 시옷자가 되지만 맛없다는 맛없다 없어요. 맛없다 맛없다 이거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가시면 안 돼요. 말해드린 것만 가셔야 돼요. 맛없다. 아 그렇군요. 여태까지 맛없다를 몰랐어. 이게 아닙니다. 아니 되게 신기한 게 모르는 것들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막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떻게 그런 게 되겠어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렇구나. 막 이런, 그러니까 세상 막 이상한 것들이 펼쳐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얘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마에다가 얘를 디귿으로 보내서 뒤로 가요. 디귿. 더. 맞죠? 그 다음. 비읍시옷이에요. 비읍시옷은 마카파 라인이 아닙니다. 리을 라인이어야지 마카파 라인이죠? 마카파 라인이 아니니까 이걸로 가는 거죠. 비읍. 그래서 맛없다. 헛웃음입니다. 헛웃음 다시 한번 갈게요. 헛웃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헛웃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발음하려고 그래요. 이제 발음할 건데 시옷은 발음하지 못해요. 혼자 있어도 발음하지 못하고 그쵸? 시옷 발음은 없어요. 우리가 헛받침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디귿으로 쓸까 하고 뒤를 봤더니 뭘로 시작했어요? 뒤에 단어 전체가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쵸? 모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어 전체를 봤더니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전체 남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웃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은 전체를 봤더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얘를 디귿으로 바꿔요. 뒤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 요것은 또 발음되지 않아요. 요것은 시옷으로 우리는 발음할 수가 없어요. 시옷 발음을 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보려는 거죠. 뒤에 봤더니 얘가 어떻게 돼? 음이라는 것만 남아있네요. 먹음 이런 것처럼 명사를 만드네요. 의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소리음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내시는 거죠? 뭐예요? 헛웃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헛웃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헛웃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되시죠?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 또 있나요? 맞네요. 우리가 이응자로 시작하는 것들 쭉쭉쭉쭉 한번 써볼게요. 값 있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값 있는 이거겠죠. 얘는요 있다 없다가 나온다 그랬죠. 제가 있다 없다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대표음을 보냅니다. 비읍시옷 대표음 말씀하세요. 뭐 있어요? 비읍이요. 비읍이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보내는 거죠. 둘 다 보내서 이렇게
그 다음 쌍시옷이죠. 뒤에 자음 있어요. 뒤에 자음 있으니까 얘는 뭘로 보낸다고요? 디귿. 그래서 이렇게. 그쵸? 쌍시옷 자음이니까 얘가 시옷이고 얘가 디귿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갑있는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있는 이걸로 써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자음동화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않은 겁니다. 요게 동그라미 친 거 요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값을 똑같아요. 근데 있다 없다죠 이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표음 비읍으로 변한 거예요. 다시요. 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대표음을 비읍으로 해서 뒤로 넘기는 거고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럼 뭐만 넘겨요? 뒤에 것만 넘겨요. 뒤에 것만. 앞에 건 그대로 남깁니다. 값. 그 다음 뭐가 돼요? 쓸. 이건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 또 한 번 가야 되죠. 값. 쓸이 갑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른 조항에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여기 앞에까지만 일단 신경 쓰시라고요. 그쵸?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라고요. 다음 쌀만 가볼까요? 의미 없습니다. 아라고 하는 거 그쵸? 아 이런 거 의미 없어요. 해보세요. 뭐예요? 쌀, 마. 얘는요 밟아 의미 없어요. 이거 밟다를 밟다, 밟고, 밟지 선생님 밥이요 밥. 이건 자음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밟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가 아잖아요. 그쵸? 모음으로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뒤에 것만 봐는 거죠? 어떻게 돼요? 밟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밟아. 그쵸? 밟아. 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모음 라인이에요. 자음으로 가는 것만 밟다, 넙죽하다, 넙둥그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음으로 뒤에 붙는 것들만. 다음에 흙을 얘 가볼까요? 흙을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흙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흙을 그쵸? 흙을 아닙니다. 다음에 어디 얘 의미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디귿으로 변합니다. 오 뒤 됐고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닭을 이거 엄청 틀립니다. 엄청 틀리십니다. 닭을 틀립니다. 닭을 틀려요. 닭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닭을 그 다음에 나머지 됐네요. 그쵸? 모음하고 관련된 얘기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자음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음이요. 맨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입니다. 자음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호받침들은 호받침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뭐 있다고요? 밟다, 넙죽하다, 넙둥굴타. 밟다, 넙죽하다, 넙둥굴타. 그 다음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갑니다. 이건 뭐예요? 밟다 라인이죠. 그쵸? 이걸로 들어가셔야 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밥지예요. 발음이 되면 발음되는 대로 이거 뒤에 찌 이런 거 붙는 건 된소리 현상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요거를 갖다 갈게요. 말다. 막가파 나왔어요. 막가파. 이게 자음이잖아요. 막가파죠? 그러면은 막가파는 어디로 간다고요? 기역 발음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막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그다음에 니을 미음입니다. 막가파죠, 막가파. 그쵸? 막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삶이 힘들지라도, 살이 힘들지라도 이거 아니에요? 살이 힘든 거는 다른 얘기겠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넓고 이렇게 나옵니다. 니을 비읍이에요. 니을 비읍인데 불구하고서는 밟다, 밟고, 밟지 이쪽 아니고요.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쪽 아니죠. 그쵸? 아니 니을 비읍은 원래 니을자, 니을 발음이잖아요. 원래. 그쵸? 아까 아시죠? 니을 비읍은 원래 비읍자 발음이에요. 단 뭐만 빼고 기억하세요? 밟다 또 하나 넙죽하다 그 다음 또 하나 넓적하다.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넙둥굴타. 얘네만 몇 번째 발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요거 비읍으로 발음한다. 얘네만. 나머지는 다 리을로 발음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넓고. 넓고가 아니죠. 그 다음. 익지. 막가파죠. 막가파. 맞죠? 막가파. 막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익지 못한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묻고. 그쵸? 묻고. 둘 중에 뭐냐? 이거거든요? 묻고, 뭘까요? 그렇죠. 니을 기억이요. 니을 기억은 기억하셔야죠. 니을 기억 뒤에 기억 나왔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 남은 걸로 가시는 거라고요. 뭐요? 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물고. 요거랑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쓰면은 파. 그다음에 얘는 뒤에 기역 붙으면 지워. 이거가만 알면 끝이에요. 자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부엌 갑니다. 그냥 부엌. 그쵸? 호받침이니까. 얘는요 솥, 얘는요 집, 얘는요 뱃.
덥다. 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덥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넉. 기역 시옷입니다. 기역 시옷입니다. 마카파 라인 아니죠? 리을 라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쉽습니다. 쉽습니다. 마무리들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맑게, 맞게, 맑게, 맞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쵸? 막가파요, 막가파. 근데 가에 기역 들어갔는지 보는 거죠. 리을 기역 뒤에 기역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워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맑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막 선전 나오잖아요. 맑게 자신 있게 어쨌다고 이게 뭐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 있는데 자신 있게가 맨 마지막인가? 맑게 깨끗하게 자신 있게인가? 막 맨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보면은 그 선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긴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별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먹는 거를 많이 먹지를 못하고 있어서 요즘에 좀 슬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항상 매운 거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매운 거를 많이 먹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늦게 가고 수업 많고 그래가지고 잘 못 먹고 있어요. 되게 슬퍼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 한다고요? 내세하는 거예요. 현생에서는 다이어트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런 것을 하죠? 그냥 살아요 여러분. 내세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 그때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먹으면서 그리고 공부할 땐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땐 열심히 드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중에 빠지겠죠. 그쵸? 그건 몰라요. 여기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나왔습니다.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되죠.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고 와 꽃만 갈게요. 꽃만 여기다 쓸게요. 꽃만이라는 것은 저게 조금 힘듭니다. 꽃이라고 하는 거와 만이라고 갔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거 호받침이에요. 호받침. 그쵸? 리을 기억도 아니고 겹도 아니니까 얘 어떻게 돼요? 얘 발음하세요. 뭐예요? 디귿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쵸? 디귿으로 나는 거죠. 꽃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을 잠깐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거 나중에 외우실 때 우리끼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죠. 앞에 받침이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뒤에 첫 단어가 니은이나 미음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네를 얘걸로 바꿔줘요. 발음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쵸? 이게 어떻게 외워져요? 세상 이런 거 외우는 거 한 번 듣고서 외우시면요.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었느냐? 만든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웃어도 돼요. 근데 이상한 눈초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구둣발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지 마시고요. 구둣발이에요. 구둣발이 얘네요. 바꿔요. 뭘로 가요? 마녀요. 구둣발이 마녀 만났어요. 구둣발이 왜 마녀 만났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구둣발이 마녀 만났어요. 뭐 된다고요? 오나미. 저 오나미 씨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요.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둣발이 노모 만나요. 노모가 뭔데? 늙으신 어머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오노모가 돼요. 오노모. 그게 뭔데요? 네,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뭐든 하셔야 됩니다. 뭐든. 그래야지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로 외우시라는 게 구둣발이 마녀 만나요. 둘 중에 아무거나 만나도 되고 얘가 순서대로요. 이거 순서대로 바꿔야 돼요.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 보세요. 꽃만 여기까지 나왔어요. 꽃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구둣발이 마녀 만났네. 오나미가 된다. 이거 강조하면 되죠. 여러분 아시죠? 이거 동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구둣발이 오남이 되다라고 하면 되고 구둣발이 오남이 된다.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못하겠어요. 구둣발 그러면은 뭐가 돼요? 오남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구둣발이 많이 만났죠? 오남이가 된다. 나 이렇게요. 꽃만 이렇게 됩니다. 외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기본반 쭉 가다가 보면 나중에 기출문제반이요. 다른 분들이 잘 못 들어오세요. 왜냐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오남이가요, 뭐 이러면 뭐야, 막 이러시고 상견례에서 의견이 이원화돼요. 막 그러면은 전쟁 막 임진날이 일어나요. 뭐 이러면은 뭐라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잘 외워지십니다.
그래야 잘해지고 절대 안 까먹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얘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아, 그런 것들도 있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할다가 해볼까요? 니을 티읕이에요. 티읕입니다. 얘 어떻게 돼요? 그냥 앞에 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막가파 아니니까 됐고 보이셔야 돼요. 확 보이셔야 돼요. 뭐예요? 발음하세요. 뭐예요? 밥다. 기억나시죠? 그쵸? 밝다 틀려요. 밥다 넙죽하다 넙둥꿀다 절대적으로요. 다음에 뚜룩뚜룩뚜룩뚜룩 없다. 됐네요. 웃음. 굼다. 얘 한번 해볼까요? 얘 니을 비읍이에요. 니을 비읍 뭐라고요? 마가파라고 그랬죠? 막으로 발음해야 되죠? 뭐예요? 굼다요. 쓰면 많이 이상합니다. 굼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읽거나 여기서요. 아까 했던 것들 쭉 빼고 나머지 얘네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책을 읽거나 안 읽거나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해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억 뒤에 기억.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읽거나 읽거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넙죽하다. 나왔네요. 넙죽하다. 이걸로 가시는 거죠. 넙이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은 뚜룩 제가 아까 써드렸죠. 다른 조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넙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이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카다, 쭈라고 하는 건 아까 이게 꺼나 이런 것들랑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다음에 갑이나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갈게요. 얘 막가 파파파 보이시죠? 그러니까 뭘로 발음해요? 얘길로 발음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보이세요? 뭐야? 그렇죠. 읍고, 시를 읍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딱 하겠습니다. 할딱. 이거는 막가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발음. 막가파도 아니고, 그 다음 니을격도 아니고, 니을격 뒤에 기역 붙은 것도 아니고, 밥다, 넙죽하다, 넙둥굴다도 아니니까, 그냥 앞에 거 발음이겠죠, 뭐. 뭐야? 할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겹받침이에요. 이게 비읍 시읍이 됩니다. 그런데 막가파 아닙니다. 밥다도 아니고 넙죽하다 넙둥굴다 다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앞에 거 발음 어떻게 돼요? 갑. 그 다음에 뭐예요? 꽈로 발음됩니다. 이런 꽈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되셨죠? 이게 한 번 수업이에요. 한 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받침, 요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받침들이 막 파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식이구나. 아, 공무원 국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 받침 발음하고 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춤법 같은 것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쪽은요. 수능에 비해 가지고 문학이나 빈문학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이런 게 힘들어요. 가장 힘든 거 한자입니다. 가장 힘든 거 한자예요. 한자 풀고 하시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디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해요. 야, 한자는 일단 버리고 이거 버리시면 합격 없어요. 합격 없어요. 절대로 합격 없어요. 한자는 일단 버리고 아닙니다. 한자 하셔야 돼요. 한자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한자 능력 시험을 봐서 국을 따고 들어오겠습니다. 정신 나가신 겁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쪽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따놓으셨으면 괜찮지만 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오셔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저희가 무료적인 특강으로 말씀드렸고요. 가장 기본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수업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식인 거죠. 외우는 방식들입니다. 이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겠구나,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한 20분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